수확의 계절. 하지만 농촌의 현실은 예전 같지 않습니다. 쌀의 나라, 일본은 어떨까요? 국민 음식으로 추앙받던 떡과 대표적인 쌀 음식인 김밥. 주먹밥은 여전히 한일 양국의 국민 음식으로 건재할까요? 쌀이 넘쳐나는 시대. 쌀 소비를 늘릴 방안을 찾기 위해 우리는 한국과 일본 여러 곳을 누볐고 많은 음식을 맛봤습니다. 우리 쌀의 해법을 찾아 떠난 특별한 미식 여행. 그 여정을 소개합니다. 추석을 며칠 앞둔 어느 날, 대목을 앞두고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는 곳을 찾았습니다. 시끄러운 기계 소리가 인사를 대신하는 곳, 방앗간입니다. 때마침 갓 나온 가래떡이 김을 모락모락 피어내며 입맛을 다시게 하는데요. 사실 이 방앗간은 양구뿐 아니라 서울, 제주도에서도 주문이 들어오는 맛집인데요. 맛있는 떡의 비결은 뭔가요? 근데 떡은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쌀이 아니에요? 쌀이에요, 쌀. 쌀이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쌀도 깨끗하게 저렇게 깨끗하게 씻어야 되고. 손으로 씻던 떡살은 이제 기계에 손을 빌리기도 하는데요. 편해진 것도 있지만요. 아버지에 이어 40년째 방앗간을 운영하는 노부부에겐 예나 지금이나 고수하는 게 있습니다. 역시 쌀이죠. 그러면 떡은 다 쌀은 동일한 거 쓰시는 거죠? 같은 종류? 네. 오대미가 최고예요. 양구 오대미. 네, 최고예요. 왜 최고예요? 찰지고 쫄깃쫄깃하고 맛있어요. 오대미가. 이제 같은 밥도 먹으면 입안에 들어가면 그 쫄깃쫄깃하면서 반들반들하고 쫄깃한 맛이 더 나는 게 있잖아요. 근데 오대쌀의 특성이 그거예요. 이게 쌀 창고인데 이제 저 구곡은 얼마 안 남고 이제 햇살 나올 때가 돼서 이제 백꽃마을 삽쌀. 이제 요거는 그 술떡하는 쌀 따로. 아까 그 기정 반죽하는 거 있죠. 한 해에 사용하는 쌀은 20kg짜리로 약 2,000개 정도. 그래서 여러 농가와 계약을 맺었답니다. 이제 빚은 떡은 또 다른 창고에 보관하는데요. 만들어 놓은 떡도 엄청 많습니다. 깨송편, 팥송편, 콩송편, 송편. 추석 때 저 예약 들어온 거. 이번 추석 때 다 다 나갈 거. 하지만 모두 전화 주문. 물론 이렇게라도 떡을 찾는 이들이 많아 여전히 떡을 빚고는 있지만 이것 또한 예전 대목 같지는 않답니다. 방앗간이 좀 많이 사라진 거죠, 옛날에 비해서? 그렇죠. 많이 사라졌죠. 옛날에는 명절들 되면 줄을 저까지 섰어요. 줄 많이 섰어요, 옛날에는. 송편 같은 것도 옛날에는 이 반죽을 집에서 이제 빚는다고 많이 해가지고 왔는데 지금은 그냥 다 사가지고 와요. 몇 년 새 인근 방앗간들도 하나둘 문을 닫고 남은 것도 고춧가루를 빻는 것만 한다는데요. 아쉬운 건 없으세요? 내가 밥 먹고 뭐 애들 키우고 다 한 거 쌀각순에 먹고 살았는데 뭐라 그럴까 남들보다 좀 애착감이 많이 가지 쌀이. 쌀 소비량 줄지 다 인스턴트 식품에 젖어들으니까 그게 애처로운 거야. 내가 그래도 자부심 갖고 떡을 했는데 맞습니다. 예전부터 우리는 좋은 날마다
밥으로도 먹기 귀한 쌀로 떡을 만들어 감사함을 새겼는데요. 하지만 어느새 그 귀한 쌀도 떡도 찾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같은 시기 우리는 일본도 찾았습니다. 일본 또한 우리처럼 쌀에 진심인 나라잖아요. 쌀의 민족답게 시내 곳곳에 쌀밥 식당이 가득합니다. 시내를 돌다 한 가게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산지 직송으로 쌀을 판매한다는 곳. 가게 앞엔 쌀 포장지도 진열되어 있는데요. 우리에겐 이제는 조금 낯선 풍경이 된 동네 쌀가게입니다. 창고에서 쌀 포대를 꺼내오는 사장님을 따라 가게로 들어서는데요. 우리나라처럼 10kg, 20kg으로 포장된 쌀을 파는 게 아니라 일본 전역에서 올라오는 쌀 중 원하는 쌀을 골라 조금씩 사갈 수 있는 곳이랍니다. 용도에 맞춰 쌀을 선택할 수 있는 거죠. 추천도 해준답니다. お米でしょうか。はい、ありがとう。今、コシヒカリはまあどちらかこれはねちょっと固めのコシヒカリになるんですけども、ふさおとめはよりちょっと固めで粘りが少なめのお米になります。その代わりこれ新米なので、はい、見た目ですとかやっぱり、米よりは良くなりますね。はい。3キロで。 3キロで。はい。お米買うときはここで買うときが多いです。なぜですか？そうですね。やっぱお米屋さんの一度買ったときにすごく美味しくて、はい。ここからお米買うときはここで買ってます。 이번엔 젊은 아빠 손님입니다. あれは新米じゃないですね。これだけ新米になってるんですけど。ちっちゃい子供がいるんですけど、はい。子供食べやすいのっていうと、うん、でいくつぐらいですか？もうすぐ離乳食が始まるぐらい。離乳食始まるぐらい。始まるぐらいだったら、ね、出たばっかりっていう意味ではふさおとめ一度食べてみても全然いいと思います。白米ですよね。まあ精米ができるところですね。はい。せっかくなんでじゃあ。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손님이 쌀을 구매하자 도정을 시작하는데요. 근데 원하는 대로 도정을 해준다니 이건 또 무슨 말이죠? 普段売っているのはうちは玄米で売ってます。まあ徐々に7分5分3分となるうちに玄米に近くなっていくんですけども、こちらになればなるほど栄養価が高いんですね。まあ玄米食やられたいっていう方今すごく多いんですけれども、やはり玄米食ってまあ炊くのもちょっと大変だったりだとか、まあ食べづらかったりとかそういうのもありますので、まあ五分好きの方とか、まあもう少し玄米寄りの3分にしたい。 주로 백미 아니면 현미를 사다 먹는 우리에겐 좀 생소한 모습인데요. 즉석에서 도정에서 파는 이유도 있답니다. お米は、まあ、日本では生鮮食品なんですね。ですので、まあ、野菜とか、まあ、お肉とか魚とかと同じような扱いをしていますので鮮度がすごく大事になりまして、玄米の状態から精米をすることで一番鮮度がいい状態でお客様にお渡しすることができますので、まあ、うちではそのようなスタイルでやっています。 손님 맞이에 도정에 바쁘다 보니 어머니도 나오셨는데요. 근데 손님이 원래 이렇게 많았나요? 今までは配達の方が昔おじいちゃんたちの頃は配達の方が多かった。今は配達もありますけれど買いに来てくださる方も多いです。 1947년에 문을 연 이곳은 지금 3대째 가업을 이어 성업 중인데요. 그만큼 일본 쌀 소비의 변화를 그대로 느낄 수 있는 거죠. はい、篠原ライスです。お米あります。できるんですけれども、ですね、今物がすごく少ないので、もし間違いなくご購入いただきされたい場合は来ていただいた方が間違いないです。 사실 요즘 이곳엔 전에 없던 일이 생겼다는데요. 신호하라 씨가 저온 창고로 우리를 안내했습니다. 普段ですともう上までこっちもですね積んであるのが通例なんですけど、今の時期は全部自分のこの倉庫からまあお米屋さんに出したいというのでたくさん送ってくる時期ではあるんですけれども、農家にも米がないんですね。ですのでまあ
うちの方にもお米が在庫が積み上がらないと。 그러고 보니 가게 한쪽엔 1인당 구매를 제한하는 안내문도 붙여놨는데요. 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一番の要因は去年の暑さによる作柄が悪かったというのが一番の要因ではあります。それなのに観光客が大勢来ていただいたりですとか、飲食店さんも非常に盛り上がってますし、一般の家庭の方もパンとかからお米に切り替えてるっていうご家庭も非常に多くあるんですね。 쌀이 부족하다 보니 예약을 걸어놓거나 사재기를 하는 손님도 많아져 어쩔 수 없이 제한을 둔 것인데요. 이곳만의 일은 아니랍니다. 실제로 일본의 쌀 소비가 줄고 있는 것과는 달리 밥쌀 수요량은 10년 만에 처음 증가했다는데요. 適地適作っていうのがね農業で一番大事だと言われてますけども、一番何をここに植えたらいいにって言ったらやっぱり米なんですよね。ここに来て食料安全保障ウクライナの問題があったり、海外でいろんな海外情勢が不安定化していて、食料大丈夫なのっていう不安感が国民の間に広まってきています。国内でしっかりと食料を作って支えていこうということを考えると、やっぱりまずはお米だねっていうことは皆さんが思っていることでしょうね。 우리 쌀은 어떤 상황일까요? 추수를 앞두고 있는 논으로 나가봤는데요. 바둑판처럼 펼쳐진 너른 논에서 작업이 한창인 한 농부를 만났습니다. 논 농사 얼마나 지세요? 12헥타. 12헥타요? 34,100. 예, 친환경 기획이 돼가지고 네. 공동방지 하고 나서 지금 나락이 병이 왔어, 병이. 지금 방지 거시기는 영향이 주는 기라. 올해 농사는 어떠세요? 작황이 좋은 편이지요. 걱정은 없으신가요? 정부 창고에다가 두드려 재놓고 5년 이상 재놔 버리면은 버리는 게 더 그래. 버리는 게 힘든 게 수확을 해갖고 돈을 많이 받아야 제일로 좋지 인건비 비싸지 비료값 비싸지 인건비가 비싸 못 살겠어. 더 힘든 건 우리나라의 쌀 소비량이 계속 감소하고 있다는 거죠. 충청남도의 한 쌀 저장고에 왔습니다. 이곳은 지역에서 수확한 쌀을 쌓아놓는 양곡 창고인데요. 창고에 산처럼 쌓인 쌀. 벌써 수확이 끝났나 싶지만 아닙니다. 지금 이 속에 이 창고에 있는 게 2,200톤 정도쯤 들어있거든요. 근데 수확기는 다가오고 지금 큰 걱정입니다. 지금 이렇고 추가로 신곡을 수확해야 되는데 수확을 해서 건조를 해서 늘 창고가 없는 거예요. 2023년산이죠. 우리가 1년에 6,000톤 수매해가지고서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게 4,800톤이 남아있는 거예요. 햅쌀을 쌓을 자리도 없지만 또 다른 걱정도 있습니다. 5월달, 6월달, 7월달 요즘 같은 경우는 막 엄청 날도 덥고 습기가 많고 그러잖아요. 어렵게 농사져서 다 이렇게 갖다 놨는데 이것을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소비자들한테는 양질의 아주 고급스러운 쌀이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소비는 소비대로 위축되고 국민들이 외면하는 겁니다. 쌀이 더 상하기 전에 얼른 자리를 빼야 할 텐데요. 대체 이 많은 쌀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밥상에도 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여러 개의 대학교가 모여있어 젊음의 거리로 불리는 곳 신촌. 어느 곳보다 유행에 민감한 이곳에서 작은 변화로 MZ들을 사로잡은 쌀 음식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또 왔어요, 사장님. 반갑습니다. 김밥
먹으러 왔어요. 아, 네. 오늘 모든 명품 되나요? 아, 네, 됩니다. 그럼 요거 세트 하나랑요. 네. 떡볶이. 아, 네. 네. 이름. 아, 여기요? 여기 한 3번째 지금 방문이고요. 여기 김밥 생각나가지고 오늘 찾아왔습니다. 저는 보통 이제 김밥 먹으면 이렇게 그냥 메모장에다가 기록하는 편이라서 3년간 다녀온 김밥 가게만 600여 곳. 그 사이 김밥 큐레이터라는 새로운 직업도 생겼고요. 김밥 지도도 만들었습니다. 그런 그녀가 3번째 방문한다는 이곳. 여긴 어떤 김밥 가게인가요? 제가 처음에 이 집을 알게 된 거는 제가 전국에 있는 수많은 김밥집을 가봤는데 여기가 제일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얼마나 비쌀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걸 왔을 때 딱 제가 처음 눈에 띈 게 저 원산지였어요. 근데 여기에 들어가는 식재료를 직접 다 공수를 하시고 그리고 쌀 같은 경우에도 직접 농사지은 쌀을 쓰신다고 하더라고요. 비싸다고 소문난 김밥. 구경 한번 해볼까요? 이 집의 대표 메뉴는 전복 내장을 넣어 양념한 밥에 활전복을 푸짐하게 넣어 만든 전복김밥으로 한 줄에 25,000원인데요. 이런 명품 김밥을 만든 이유가 있을까요? 저희가 김밥이라고 생각하면 진짜 국민적인 대중 음식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쉽게 가볍게 먹을 수 있는 그런 분식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제 저희 집에서는 좋은 재료로 조금 더 고급화를 시켜서 만든 김밥입니다. 이번엔 20여 가지의 잡곡으로 지은 밥에 한우 불고기와 박고지를 넣어 만든 한우 박고지 김밥입니다. 건강한 식재료에 눈길 사로잡는 비주얼까지. 이 덕에 손님들의 연령층도 다양해졌고 외국 유학생들의 필수 코스로도 유명하답니다. 처음에는 이제 가격 때문에 맨 처음에 놀랐다가 그 다음에는 나오는 이 비주얼에 조금 놀라시고 그 다음에 또 맛에 깜짝 놀라시고 너무 예뻐요. 맛도 좋으실 겁니다. 맛이 더욱 궁금해지는데요. 맛은 어떤가요? 사장님 너무 맛있어요. 오랜만에 왔는데 또 김밥과 쌀의 특징까지 꼼꼼히 기록하는 다현 씨. 김밥 책도 냈는데요. 이렇게 김밥에 빠져 사는 동안 그녀는 우리 쌀의 매력에도 푹 빠졌답니다. 저는 밥맛이 좋은 김밥을 정말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서 김밥이라는 게 밥을 어떻게 짓느냐 그리고 밥에 뭐 양념은 어떻게 하느냐 혹은 뭐 속재료는 뭐가 들어가느냐 누가 말하느냐에 따라서 이 김밥 맛이 정말 천차만별로 달라지는 걸 보면서 직접 말아주는 그 김밥집이 해외로 나간다면 얼마나 더 큰 반응이 있을까라는 사실 기대가 있거든요. 앞으로도 계속 이 김밥을 많은 사람들한테 알리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MZ를 사로잡은 국민 음식 김밥. 그 속에 담긴 힘을 믿어보겠습니다. 일본에도 국민 쌀 음식이 있습니다. 이른 아침 도쿄 시내. 한 주먹밥 가게가 눈에 띄었습니다.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가게 앞에 주먹밥을 펼쳐놓고 있었는데요. 근데 이 날씨에 주먹밥이 팔리긴 할까요? 雨降るとね、やっぱりお客さん足が遠のくから止んでほしいですけどね。でも売り切れるでしょう。あ、全然問題ないと思います。 주먹밥은 원래도 인기가 많았지만 코로나 이후 간편하게 영양을 챙기려는 사람이 늘면서 손님이 더 많아졌다는데요. 何個ぐらい作るんですか? 大体200個ぐらい. 진짜 다 팔릴지 조금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잠시 후 손님이 계속 찾아옵니다. 朝食用ですか? 豚カレーをね、少々3つと、焼きカレーを3つ。3つで、わかりました。お昼に入れますね。どれが一番好きなんですか? 豚カレーとね、今ここにない、あった。焼きカレーはやっぱり美味しい。
このカレーおにぎりの一番魅力は何ですか？気軽にすぐ食べられるってことかな。多分何かあった時の災害の時とかのご飯とかそうなんだ。カレーってさ、肉汁も野菜汁も全部入ってて栄養のバランスがとてもいいから。よくおにぎりとか普段召し上がってるんですか？自分でも作りますし、おにぎりはお昼とか食べるのに食べやすいので、はい、いただいてます。 다음 날 새벽, 아스가미 씨가 또 주먹밥을 준비하는데요. 가장 기본은 밥에 카레를 섞는 겁니다. カレーライス、カレーの店なんですけども、それをワンハンドで外で食べてもらう何かないかなと思って、カレーパンとかいろいろ考えたんですけど、やっぱりうちご飯だから、白いご飯をカレーとまぶして炊き上げてできないかなって作ったのがこのカレーのおにぎり。 카레 주먹밥은 카레를 섞어 양념한 밥을 삼각형 모양으로 만든 후 치즈, 소세지, 뱅어포 등의 재료를 올려 다양하게 만드는데요. 작은 아이디어를 더해 만든 카레 주먹밥. 매출엔 도움이 되시나요? お米の消費量と真逆で増えてますね。白いご飯ももちろん出してますけど、カレーのおにぎりを売ることによって消費が逆に増えてますね。一言で言うと、カレーもおにぎりも日本の国民食ですから、ダブルで国民食だから最強なるものだと思います。 일본에서 주먹밥은 약 1000년 전부터 만들어 먹기 시작해 지금까지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 국민 음식인데요. 1954년에 문을 열어 도쿄에서 가장 오래된 주먹밥 전문점도 여전히 성업 중입니다. うちの場合は新潟のコシヒカリを使ってますね。まあ程よい粘り気っていうのが多分いいのかなと思います。別に特別なものじゃなく、日常にごくありふれたもの、なおかつ多分いわゆるその乳離れして離乳食で、次に多分おにぎりとかもうほんと早い段階で食べるものですよね。で多分大人から子供、おじいさんおばあさんからちっちゃい子供まで多分嫌いっていう人がすごい少ないんではないかなと思う食べ物です。 주먹밥 하나를 만드는데도 특정 브랜드 쌀을 고집할 정도로 쌀과 주먹밥의 진심인 나라. 그들의 진심은 이제 세계인들의 마음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フランスで本当にその600円でおにぎりが一つ売られているとかですね、ニューヨークで500円で売られているっていうのを見た時に、そんなに価値があるものなのっていうふうに改めてその海外の人たちがおにぎりという言葉を使いながら食べている様子を見て、で日本の消費者であったりおにぎり専門店の方々がもう改めてこの価値を見出して、見直して販売しようじゃないかっていう機運が高まったのかな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 지난 2022년엔 쌀을 먹고 웃자란 프로젝트도 시작했는데요. 전농의 주도로 12개 단체가 함께한 쌀 소비 촉진 캠페인입니다. 모심기나 수학 체험이 가능한 여행 상품도 만들고 홍보를 위해 노래와 춤도 만들었습니다. やはり全農 JA グループとして、ここ 1,2 年とってもお米含めてなんですけども、国産国消といって国で作ったものは国で食べようということをもう全面的な新聞の全面広告でやっていますし、若い人にその国産の農産物を食べてもらおうというようなことを全面的に打ち出して、お米の美味しさだったり農産物の美味しさだったりっていうのを、キャンペーンで打ち出しているというのが全農ですね。 대표적인 것이 지난해 전농과 400여 개 음식점이 함께한 덮밥 캠페인. 참여한 식당의 덮밥에 인기 투표를 진행해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한 겁니다. 성과는 있었을까요? 덮밥 캠페인에 참여했던 한 식당을 찾았습니다. 何でしたっけ？マカロニとガパオライスとタルタルか。
2つで。 이 부자는 자주 찾아오는 단골 손님이랍니다. メガ盛りかなって気がするんですけれど、丼好きですか？大好きですね。やっぱりこうご飯と一体になっているところ、食べやすいところが好きですね。うちはお米大好きなので、むしろ子供が大きくなるにつれてお米の消費量が上がってると思います。 이곳의 대표 메뉴는 밥 위에 채소와 튀긴 닭고기, 새콤달콤한 소스가 얹어져 나오는 타르타르 치킨 남반덮밥과 고기와 채소가 매콤하게 볶아진 소스에 밥이 함께 나오는 카파오 라이스풍 덮밥입니다. 群馬県産にこだわってるっていうところで、ここのご飯美味しいっても言ってもらえますし、やっぱり学生とかになるとお腹減らしてくるんで、よっしゃっつってパッとこうたくさんついだりとかしてしまうんで、ついつい増えていくんですけど、それでもたくさん食べてもらえてるんで嬉しいと思ってます。 이 덕에 400여 개의 음식점 중에서 좋은 점수를 받아 10위 안에 들었습니다. 그 후 식당은 입소문이 나면서 새로운 메뉴도 생겼다는데요. 이런 이벤트에 참여한 이유가 있답니다. 今回は丼でしたけど、また新たになんかおにぎりのイベントなんかも今度あるっていう情報が入ってるんで、それにも参加するつもりなんですね。だから丼もおにぎりも、本当にご飯をどんどん食べてもらいたいなって思いますね。 쌀 소비를 위해 많은 이들이 힘을 모으고 있는 일본. 역시 쌀을 알리는 데는 맛있는 쌀밥 한 그릇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도 맛있는 쌀이 많은데요. 그중 하나가 이천쌀입니다. 때마침 조생종 추수가 한창인데요. 올해 농사는 어떠세요? 올해 날씨가 일기가 좋아갖고요. 풍년이 돼서 상당히 기분이 좋고요. 이렇게 이제 앞에 보듯이 벼가 쓰러진 게 아니고요. 벼 이삭이 무거워서 이렇게 많이 기울어져 있거든요. 요게 이제 농민들이 가장 이제 좋아하는 그림인데 풍경만 봐도 이제 풍년인 걸 알 수 있죠. 또 농부로서 또 이제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천은 평평한 평야지대로 일조량이 풍부한 데다 토질도 좋아 예부터 임금님께 진상하던 쌀로 유명한데요. 젊은 농부도 걱정이 많습니다. 쌀을 많이 먹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쌀도 수입도 많이 되고 또 올해도 뭐 전국적으로 쌀값이 많이 안 올라갈 것 같다는 인터넷이나 뉴스에 특히 이제 나오는데 그 농민 입장에서는 조금 이제 착잡하지만 또 수확을 하는 입장에서는 또 이제 보람되고 그렇습니다. 예. 특별한 날이니 함께 식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판로에 대한 걱정은 없으신가요? 이천은 농협에서 연초에 계약 재배를 해요. 그래서 전량 다 계약 수매를 농협에서 수매를 해주죠. 재고가 남으면은 골치 아픈 거예요. 판매도 잘 안 일어나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악순환이 되는 거죠. 만약에 남았다 치면. 근데 지금은 그래도 이제 추수하는 입장에서는 좀 마음이 좀 가볍죠. 추수한 벼가 향하는 곳은 이천의 한 농협. 이천쌀은 개별적으로 판매하는 몇몇의 농가를 제외하곤 모두 이곳에 모여진다는데요. 조생종을 생산하는 50여 농가를 포함해 600여 농가나 된답니다. 저희가 1년에 총 수매량은 5,200톤입니다. 벼루 한 편은 5,200톤이고 수매량은 거의 저희가 올해 수매하면은 내년 한 7, 8월 때라면은 다 소진하고 있습니다. 이천에서 생산되는 쌀의 95% 정도가 이곳에 모여져 여러 기계를 거치며 깨끗하게 도정되는데요. 품질 관리도 농협에서 철저하게 하는 거죠. 처음에 저희가 연삭기를 통해서 기스냈던 제품이 저희가 정비기를 통해서 이렇게 하얀 제품으로 최종적인 쌀로 이렇게 제품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올해 쌀 품질은 어떤가요? 직접 도정한 거를 먹어보고 시험까지 해봤는데 품질에는 이상이 없고 오히려 밥도 찰기지고 맛은 좋습니다. 이곳에서 도정된 쌀만 같은 브랜드를 쓸 수 있는데요. 대신 농민들은
토질 관리부터 비료량 등을 철저히 지켜 농사를 지어야 한답니다. 저희는 이제 100%를 하고 농민은 100% 농사 일에만 전념할 수 있는 체계. 그 농협은 판매망을 확충하고 판매를 위해서 진행하는 그런 체계. 그 다음에 시에서는 홍보 지원이라든가 마케팅 지원이라든가 뭐 다양한 그런 지원들, 단백질 함량에 따라서 그 차등수 매제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계속 똑같은 품질로 끌고 가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농협과 농민, 지자체가 함께 생산하고 지켜가는 이천쌀. 그 덕에 2024년 올해의 브랜드 쌀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직영 판매점도 운영 중입니다. 이곳엔 쌀뿐 아니라 쌀과자, 식혜 등 가공품도 다양한데요. 쌀룬도 의외로 인기가 많다는데요. 최근 인기가 높아진 상품은 따로 있답니다. 저희 누룽지나 이런 것도 많이 찾아주시고 미숫가루도 많이 나가는 편이에요. 즉석 인절미 세트 좀 많이 사가시는 것 같아요. 여기 안에 물 넣고 조물조물 해가지고 인절미를 만들어서 먹는 건데 이걸 좀 많이 찾으시는 것 같아요. 여기 있는 상품도 모두 이천쌀로 이천에서 만든 것만 들어올 수 있답니다. 쌀을 지키기 위한 또 다른 노력인 거죠. 저희 이천쌀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상당히 고가의 캘리포니아산 켈로스보다도 한 10,000원 이상 비싼 가격에 지금 현재 팔리고 있고 수출 진흥을 좀 해서 K푸드의 그래도 대표적인 그 쌀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쌀에 대한 일본인들의 자부심도 유별난데요. 일반 소비자들을 더 만나고 싶어 특별한 가게를 찾았습니다. 쌀을 판다고 해서 왔는데 깔끔하게 꾸며진 인테리어의 규모도 생각보다 꽤 큰데요. 아기자기하게 소포장된 이건 모두 쌀인데요. 그런데 쌀만 있는 게 아닙니다. 쌀로 만든 술, 쌀 식용유, 쌀 된장 등 전부 쌀과 관련한 상품들입니다. アコメ屋東京は一杯の炊きたてのご飯から広がる幸せっていうのをコンセプトに全国各地から厳選した種類のお米ですとか、あとはご飯のお供、調味料、だしからご飯を美味しく食べるための調理道具とか、あと雑貨を取り扱うお米を中心としたライフスタイルショップになっております。 쌀을 중심으로 한 문화를 만들고 싶어 차린 가게. 손님도 다양한데요. 꼼꼼하게 이것저것 물건을 고르는 한 여자 손님이 눈에 띕니다. 한참을 고르더니 점원을 찾아 뭔가를 물어보는데요. なるほど。鯛めしを作りたいんですけれど、合うのはどれですか？あ、これね。そうなんです。今回はこのつや姫を、はい、2キロ。 이 직원은 쌀에 대해 알려주는 전문 직원. 이들이 손님의 취향과 요리에 맞는 품종도 추천해주고요. 매장에서 바로 도정도 해줍니다. ルズキもお選びいただけますし、お好きな食感とか聞いてお好みのに合ったお米を提案することをしてます。なんかやっぱ味が結構人によって好みが違うので、それによってお米もいろいろ種類があるっていうのがやっぱわからない方も結構多いので、自分になんだろう、口に合うお米を好きなお米を探したいっていう食にこだわりを持った若い方は結構いらっしゃいます。 그만큼 쌀에 관심이 많다는 뜻이겠죠. こちらでございます。
もう少し子どもたちが小さい頃はやっぱり小麦を食べるとちょっとなんか翌日顔がむくんでたり疲れたりするみたいなところはあったので、お米をできるだけ使うようにはしてたなっていうのはあるのと、あとこの地産地消というか小麦とか大豆っていうのはほとんど輸入に頼ってるので、できるだけお米をここでできたお米を食べたいっていう感じですかね。집에선 어떤 음식을 해 먹을까요? 오쿠보 씨가 우리를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ただいま。おかえりなさい。買ってきたよ。いいものたくさん。見たい？あっちで見ようか。おかえりなさい。これはお砂糖に見えるけど、これはお米の粉、米粉です。米の粉、見せてリク。 오쿠보 씨는 3살, 7살, 9살 세 아들을 키우고 있는데요. 맞벌이로 시간이 많진 않지만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되도록 집밥을 해먹는답니다. 그런데 쌀뜨물을 아들에게 건네주는데요. 그러자 자연스럽게 정원으로 나서는 아들. 영양이 많은 쌀뜨물은 식물 차지랍니다. 그 시각 주방에선 식사 준비가 한창입니다. 今日は鯛めしを作る予定で、鯛、これは国産の鯛なんですけど、鯛と子供はタンパク質、魚とかお肉とか豆とかを取るように心がけてるんですけれど、鯛めしだとご飯と一緒にタンパク質、お魚も取れるので、お魚のご飯はよく作ります。 반찬도 준비하는데요. 이건 또 뭔가요? 精米した時にできたぬかをいつもこうやって入れてるんですけれど、それを野菜をつけているものです。 누카즈케라는 채소절임이라는데요. 쌀겨에 있는 유산균으로 발효시켜 먹는 우리의 김치 같은 밥 반찬이랍니다. 이렇게 틈틈이 채소를 씻어 놓고 쌀 살 때 얻어온 쌀겨를 부어주면 며칠 있다 또 먹을 수 있답니다. 이어 쌀면도 삶고요. 쌀 식용유로 치킨도 튀깁니다. 米油はカラッと揚がるし酸化しにくいというところで揚げ物に米油を使うことは結構あるんですよね。なんかそういう形で全部が米がいいっていうことよりは、お味噌も今のお米のお味噌を気に入ってるので、小麦のお味噌ではなくこのお米のお味噌を使ってるっていう感じで、何にでも合うのがお米なので。 이렇게 맛과 건강을 생각하다 보니 하나둘 늘었다는 쌀로 만든 식재료와 음식들. 달라진 점은 있을까요? 私よく眠たくなったりだるくなったりしてたことが多々あったんですが、最近は全くなくて、多分朝ごはんをちゃんと食べるとかしかもお米を食べるっていうことが結構食生活がそういう健康に影響しているのかなというふうなことを実感してます。 드디어 저녁 식사가 완성되었습니다. 김치처럼 먹는 누카즈케와 쌀면과 채소로 버무린 쌀면 샐러드, 쌀가루와 쌀 식용유로 튀겨낸 치킨 가라야게, 솥밥만을 위해 사온 쌀로 지은 도미 솥밥까지 늘상 먹는 평범한 밥상이랍니다. いただきます。 이들에게 쌀은 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子供のカミカミとか積み木とかでもお米でできたものがあるんですけれど、お米に対する絶対的な信頼はあると思います。日本は韓国もそうですけど、お米が育つ気候じゃないですか。小麦ってやっぱり難しくて、基本的には輸入か日本でも一部しか作れないっていうことがあるので、この国のこの気候で取れたものをその国を越えることなく食べれるっていうところに安心感があるのかなと思いますね。예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일본인들의 쌀 사랑. 그 답은 이 밥상 위에 있었습니다. 쌀에 대한 그들의 절대적인 믿음과 그것을 식탁 문화로 이어가는 국민들의 꾸준한 노력 말이죠.
이곳에도 쌀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한 카페 앞마당이 분주한데요. 쌀 디저트 페스티벌이 열린답니다. 쌀도 재미있는 디저트가 될 수 있다는 거를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요 이제 셀러분들 모시고 이제 쌀 디저트 페스티벌을 열고 있습니다. 드디어 페스티벌이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얼마 되지 않아 손님이 가득합니다. 쌀 축제답게 떡매치기도 있고요. 쌀 가공식품도 다양하게 맛볼 수 있답니다. 크진 않은데 되게 아기자기하고 그래도 할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애기 구경시키는 것도 좋고 먹을 것도 좀 많이 있어가지고 좋은 것 같습니다. 쌀 디저트를 만드는 9명이 함께 뜻을 모았다는데요. 이제 요즘에 그 편의점이라던가 인스타에서 그 핫한 쌀 두바이 초콜릿이고요. 이제 거기다가 이제 안에는 원래 이제 카다이프라고 외국 재료를 썼는데 이제 이거를 이제 쌀 크리스피한 저희 한국적인 재료를 넣어서 같은 컨셉이지만 재료는 이제 한국적으로 만든 쌀 두바이 초콜릿입니다. 좀 지역과 관련된 제품을 하나 내놓고 싶다라고 의논을 좀 하다가 전하면 또 쌀이니까 해서 쌀을 가지고서 저희와 또 관련된 우유랑 접목을 시키다 보니까 만들게 되었습니다. 평상시에 잘 볼 수 없었던 쌀 디저트 같은 거를 직접 체험해보고 먹어볼 수도 있고 사갈 수도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쌀 마카롱, 쌀 푸딩, 진하고 고소한 쌀 우유까지. 이야, 쌀 디저트가 이렇게 많은 줄 몰랐습니다. 행사가 열리는 카페엔 논도 있는데요. 사진을 찍기 위해 만든 것이 아니라 진짜 논입니다. 이렇게 보면 한 톨 한 톨이 다 쌀알이 보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런 것들이 어린 친구들도 모르고 사실 저도 도시에 살아서 이 쌀 하나를 이렇게 소중한 걸 잘 몰랐는데 아이들이 저기서 쌀빵 먹고 쌀 음료 먹고 여기서 이렇게 쌀을 보면 그래도 집에 가서 밥 잘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행사를 주최한 곳은 2,000쌀로 쌀빵과 쌀 음료를 만들어 파는 카페인데요. 대표 메뉴는 쌀 크림빵. 작년에만 15만 개 정도가 판매되었답니다. 시아버님이 농사를 짓고 있는데 이제 저희도 귀농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쌀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이해를 하게 됐고 그냥 쌀을 넣으면 떡이 되니까 그거를 크림이랑 같이 넣으면 글루텐이 없어도 좀 무너지는 걸 방지해주고 밀가루도 없고 안에 크림이 쌀이 씹히니까 소화가 훨씬 잘 된다고 하셔서 저희도 그런 부분으로 재밌는 상품과 또 카페에서 즐거운 추억을 많이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만들게 된 겁니다. 쌀 가공식품 시장에 새로운 돌파구가 생겼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지향하는 거는 처음에는 쌀빵으로 시작했거든요, 저희가. 근데 더 가다 보니까 우리가 한번 쌀 소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쌀도 맛있고 재밌다라는 문화를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저희가 플랫폼이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꿈꾸고 있습니다. 한국의 쌀 디저트 문화가 세계에 우뚝 서는 날도 머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국인의 대표 보양식 장어에 불향 가득한 소스를 더해 요리를 만드는 곳. 하지만 이곳의 진짜 메인은 솥밥입니다. 한 끼를 먹더라도 건강하게 먹고자 하는 이들이 늘어나는 요즘. 솥에 갓 지어낸 밥과 다양한 재료를 올려 나온 솥밥은 한식계의 새로운 강자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덕분에 도심 한복판에 자리한 가게 안은 늘 앉을 자리 없이 붐빕니다. 특히 직장인 손님이 많다는데요. 점심 먹으러 나왔다가 우연히 발견하고 들어왔는데 건강한 느낌도 들고 일반 밥보다 훨씬 맛있어서 맛있게 먹었던 것 같습니다. 점심에 꼭 쌀을 먹는데 솥밥이랑 장어랑 같이 먹으니까 든든하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정성과 뜸이 들어가야 하는 음식이라 사전에 준비할 게 많은데요. 맛있는 솥밥을 위해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쌀. 쌀은 1시간 정도 잘 불려놓은 쌀을 사용한답니다. 적게는 한 20kg, 그리고 많게는 30kg 정도까지 저희가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는 찰기가 더 많은 밥보다는 장어의 식감과 잘 어울릴 수 있도록 신동진 쌀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쌀 알이 좀 굵은 편이라서 식감이 훨씬 좋고요. 찰기보다는 밥 맛에 더 중점을 두어서 저희는 발굴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야, 젖때 나오는 밥 냄새. 우리 다 아는 냄새잖아요. 그러고 보면 솥밥은 익숙한 맛으로 승부를 보는 음식인데요. 가장 중요한 건 역시 밥맛입니다. 쌀밥의 가장 큰 매력은 밥맛이 좋다라는 말이 있듯이 밥을 먹었을 때 얻을 수 있는 힘의 원동력, 한국 사람이라면 뭐 밥시입니다. 뭐 이 말과 똑같이 그게 가장 클 것 같고요. 한국인의 식문화 자체가 밥이 있어야 반찬을 먹을 수 있고 반찬을 즐기는 한국 사람들의 문화에는 충분히 밥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트렌드에 맞춰 탄생한 쌀 음식도 있습니다. 평택의 한 식당. 이곳 음식엔 공통으로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바로 쌀면. 부추 섞어서 만든 쌀면이에요. 평택에서 생산한 쌀을 소비하기 위해 마을 기업에서 만들고 운영하는 식당인데요. 이곳의 대표 메뉴는 잘 삶아진 부추면에 들기름을 섞어 비벼 먹는 들기름 국수. 고소한 들기름과 쌀면 특유의 깔끔한 맛이 특징이라는데요. 그래서 멀리서도 찾아오는 손님이 많습니다. 국물도 진하고 맛있는 것 같아요. 이게 면이 그 쌀로 만든 면이라고 하거든요. 좀 뭔가 좀 더 잘 넘어갔던 것 같아요. 부드럽게. 밀가루하고 좀 다르던가요? 네, 뚝뚝 밀가루는 끊기는데 얘는 쫄깃쫄깃하네요. 밀가루면이 익숙한 아이들 입맛에도 잘 맞는 모양인데요. 왜 하필 쌀면을 만들게 되었을까요? 저희가 쌀면 하면 이제 소비자들은 뭐 베트남 쌀국수나 이런 거 많이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저희는 기존에 밀가루 면들을 한번 쌀로 대체해보자라는 컨셉이었어요. 그래서 뭐 콩국수나 아니면은 비빔국수 아니면 이제 곰탕에 면이 들어가잖아요. 이런 것들을 쌀면으로 대체해서 한번 건강식으로 제공해보자라는 게 이제 저희 신리 쌀면의 컨셉이었죠. 아직까지는 밀가루와 쌀을 섞어 만들어야 하는 쌀면이지만 찾는 이들이 많아지면서 쌀면에 조금씩 기대감이 생긴답니다. 쌀 소비가 지금 점점 줄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줄고 있는 것 같진 않아요. 이제 밥 자체로는 줄고 있지만은 가공용으로 된 떡볶이나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드시고 계시잖아요. 가벼운 쌀들을 더 다양한 음식들로 드시게끔 빨리 대체해가지고 제공해주면 그렇게 쌀 소비에 우리가 뭐 걱정 없을 정도로 대체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새로운 쌀 음식 또 있습니다. 경기도에 있는 작은 맥주 가게. 이곳은 쌀 맥주를 파는 곳인데요. 쌀 맥주라니 조금 생소하지만 벌써 7년째 된 동네 맛집이랍니다. 젊은 사장도 연신 맥주를 따르는데요. 근데 장 끝에 뭔가가 묻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마셨을 때 약간 쌉쌀함을 느낄 수가 있어서 고소한 쌀가루와 그런 시럽이 묻혀져 있으면 굉장히 달콤하면서 쌉쌀한 사람이 마셨을 때 가장 기분 좋은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쌀 맥주의 맛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것. 맛은 어때요? 네, 맛있게 먹었습니다. 입에 잘 맞으세요? 너무 짝짝 달라붙는 것 같아요. 쌀이 좀 들어가니까 조금 부드러운 맛도 나고 이 쌀맛이 좀 감칠맛이 나는 것 같아요. 쌀 맥주도 100% 우리 쌀로 만든다는데요. 사장인 나래 씨가 여러 지역의 쌀로 연구한 끝에 만든 거죠. 지금도 한 달에 2-3번 정도 맥주를 만드는데요. 한 달에 만드는 양은 7-8톤 정도랍니다. 쌀 당화할 건데 물을 담고 온도 체크를 먼저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메가랑 쌀의 온도에 따라서 나오는 성분이 달라가지고 쌀은 지금 현재 45도에서 50도를 맞추고 있는 상황이에요. 한 달에 사용하는 쌀은 약 2톤 정도. 지금이야 어느 정도 정착이 되었지만 생소한 쌀 맥주를 만들기 위해 기계도 직접 제작을 했다는데요. 쌀 가공식품의 새 시장을 개척 중인 나래 씨. 그녀가 바라는 건 뭘까요? 이제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 쌀에 대해서 사실 잘 모르는 것도 많은데 얼마나 좋은 쌀인지 그리고 우리 토질이 얼마나 좋은지에 대해서도 조금 더 홍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쌀이 만들어가는 미식 여행. 많은 이들의 입맛을 사로잡는 이 여행은 새로운 미식 지도를 완성 중입니다. Saw you standing there, talking with Johnny Ricky down at the low